페이지 34페이지 기본서 방갈로 4번에 발달적 직업 상담 하겠습니다. 이 발달적 직업 상담은 갈로 안에 미발달이라고 되어 있죠. 직업을 구하는데 우리가 20살 때 그냥 갑자기 탁 직업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직업을 구하는 이게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달이 안 되어 있으면 직업을 못 구한다는 이론이 발달적 직업 상담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아르바이트 경험도 좀 하고 그리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간접 경험을 하죠. 이런 게 차근차근 돼가지고 발달이 되어야 20살이든 20살 이후에 우리가 직업을 구하는 거지. 그냥 20살이 탁 됐다 해가지고 직업을 탁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봤을 때는 직업을 못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진로, 직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발달이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을 못 구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달시키면 되겠죠. 자, 그게 발달적 직업 상담인데,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은 간단하게도 또 몇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자, 1.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진단을 위한 3가지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갈로 안에 문계예라고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문제의 평가의 문자, 개인의 평가의 개자, 예언의 평가의 애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문계예라고만 좀 외우세요. 그리고 문제의 평가의 단독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옆에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의 평가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문계에 외우시고 문제의 평가 내용 조금 아시면 되고 밑에 발달적 직업 상담의 6단계라고 했을 때 앞글자 따가지고 문심자 현태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아까 우리 특성요인 직업 상담의 단계는 뭐예요? 분종진의 상주였죠. 그리고 발달적 직업 상담은 문심자 현태이. 학교 다닐 때 이쁜 문심자라는 여학생하고 현태이라는 남학생하고 이렇게 친한 친구였다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문심자 현태이. 요거는 단계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3번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정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4번 보세요. 4번에 사람들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밑줄 그어보세요. 사람들이 밑줄 긋고 거기에 오답 노트 하나 적어드릴게요. 근로자의 해가지고 갈로 열고 X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발달적 직업 상대 직업 정보가 갖춰야 할 조건 동그라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와 개인의 직업적 수준과 그 차이 그리고 그들의 적성, 흥미, 가치 등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 되어 있고 두 번째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수준별 직업의 유형 및 그러한 직업들의 특성에 대한 정보 세 번째 특정 직업 분야의 접근 가능성과 개인의 적성, 가치관, 성격 특성 등의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 요게 맞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요게 근로자의 요거 오답 노트거든요. 요것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발달적 직업 상담에 대해서는 요렇게 해갖고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 기출문제 페이지 55페이지 15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의 잠재 능력을 중점을 둔 3가지 평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문계애라고 외우시면 되고 4번에 환경의 평가가 없고 152번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슈퍼가 제시한 평가의 종류 중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것은 했을 때 이게 문제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 153번 슈퍼가 제시한 발달적 직업 상담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을 때 그렇죠. 문심자 현태예요. 발달적 직업 상담은 슈퍼가 제시했어요. 슈퍼라는 아저씨가 제시했어요. 153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고
154번 가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정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근로자의 이직 시 직업의 이동 방향과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 근로자가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발달적 직업 상담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기본서 페이지 35페이지 행동주의 직업 상담 가겠습니다. 행동주의 직업 상담은 우리 일반 상담 배웠을 때 행동주의 상담 배웠죠. 그죠? 그 행동주의 상담을 어떻게 직업 상담으로 조금 응용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행동주의 상담은 불안과 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면 행동주의 직업 상담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1번 계열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구스타인은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불안을 강조했고, 불안 밑줄 거 보세요. 불안을 강조하였고, 우유부담과 무결단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밑줄 거 보세요. 우유부담과 무결단성. 첫 번째는 불안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우유부담과 무결단성을 진단해야 된다는데, 이 우유부담과 무결단성이 무엇인지를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내담자의 우유부담과 무결단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유부담 보세요. 정보의 결핍, 밑줄 거 보세요. 정보의 결핍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자, 우유부단하고 무결단성이 있는데, 자, 두 개가 있는데, 우유부단은 뭐예요? 정보의 결핍 때문에 우유부단이 있대요. 그러면 이런 우유부단인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무결단성은 한번 볼게요. 무결단성. 정보가 주어지고 직업 상담이 끝난 후에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무결단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해서 밑줄 거 보세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불안 때문에 직업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을 무결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보를 둘 다 주면 돼요. 정보를 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유부단인 사람이고, 정보를 줬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무결단성 사람이에요. 이 무결단은 뭐냐면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고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불안 때문에 불안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결단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해결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죠. 우유부단인 사람은 정보를 주면 해결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불안이 감소돼 보잖아. 그러면 불안이 감소되고 그리고 직업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무결단성이라는 것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불안 때문에 직업 결정을 못하게 된다. 요 문장 나오면 무결단성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이렇게 묶으시고 3번 보세요. 체계적 둔감은 불안 반응을 제거시키기 위해 개발된 행동 수정의 기법이다 되어 있죠. 자, 우리 일반 상담 했을 때 행동주의 상담 배웠죠. 행동주의 상담에서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에서 체계적 둔감법이 있었잖아. 맞아요. 그러면 행동주의 직업 상담도 일반의 행동주의 상담을 이렇게 응용해서 가져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두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체계적 둔감하는 근육의 긴장 이완, 불안육의 작성, 체계적 둔감의 3단계로 시행된다. 기억나요? 그렇죠. 3단계. 그리고 5번. 정상 행동에 상반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정상 행동이 없어지거나 약화되는 방법을 쓴다. 일반 상담에서 우리 행동주의 상담했을 때 보면 강화라는 말 있었잖아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런 거 강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도 이렇게 강화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6번 관찰학습 밑줄 거세요. 관찰학습. 관찰학습을 여기에서 관찰학습이라 안 하고 변별학습이라고 나오거든요. 변별학습 가로 열고 X. 자, 관찰학습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내가 학습을 하는 것을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관찰학습은 다른 사람들의 진로 결정 행동이나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학습을 촉진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그게 관찰학습이에요. 이게 오답으로 변별학습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7번, 요거는 동그라미 7번은 단독 문제인데 내담자의 불완전하고 부적응적인 학습 밑줄 거세요. 학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밝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학습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행동주의 직업상담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밑에 불안 감소 기법 찾았습니까?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 3에 학습 촉진 기법이 있죠. 맞습니까? 자, 일단은 불안 감소 기법하고 학습 촉진 기법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다음 주 불안 감소 기법이 아닌 것 해가지고 학습 촉진 기법 하나를 내놓고, 또는 학습 촉진 기법이 아닌 것 해가지고 불안 감소 기법 하나를 보기에서 내놔요. 그걸 구분할 수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우리 일반 상담에서 행동주의 상담 배우셨죠? 거기에 보면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이 있었고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이 있었어요. 맞아요. 내적이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보면 2번에 보세요. 불안 감소 기법이죠. 불안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 행동 변화 감소시키는 기법이나 불안 감소 기법이나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페이지 24쪽에 찾아가 보시면 내적 행동 변화 촉진시키는 기법, 외적 행동 변화 촉진시키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불안 감소 기법은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하고 같은 거고, 한 장 넘겨서 3번에 학습 촉진 기법은 일반 상담에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 다시 페이지 35페이지 오셔가지고 불안 감소 기법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은 무엇을 감소시키는 거? 그렇죠.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좋죠. 단계는 보세요. 근육 이완 훈련, 불안 위계 목록 작성, 그리고 체계적 둔감함, 그리고 홍수법, 혐오 치료도 있고, 그리고 4번에 보세요. 금지적 조건 형성 또는 내적 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 밑줄 꺼보세요. 밑줄 긋고, 여기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데,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담자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국 불안 반응을 제거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담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느끼는 불안에 대한 것을 자꾸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게 의해 보면 금지된 거잖아. 그런데 이 금지적 조건 형성은 뭐냐 하면 내담자에게 금지된 내용을 자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해 줌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기법이 금지적 조건 형성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그 문장 찾아가시면 되고, 반조건 형성 또는 뭐 주장훈련 이런 것은 불안 감소 기법이라고 가시면 되고, 학습 촉진 기법 가기. 학습 촉진 기법은 강화라든지 변별 학습이라든지 뭐 토큰, 상표제도 또는 4번에 보세요. 모델링 또는 대리학습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우리 1번, 2번 체크하시고 4번에 대리학습 이렇게 체크하세요. 요거 세 가지가 학습 촉진 기법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페이지 55쪽에 155번 가겠습니다.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 내담자가 직업선택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밑줄 꺼보세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불안 때문에 직업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직업 결정을 못하는 원인은 우유부단하고 무결단성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무결단성은 뭐예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무결단성이 되는 것이고 156번 행동주의 직업상담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변별학습은 다른 사람들의 진로 결정 행동이나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관찰한다는 것은 관찰학습이지 변별학습이 아니에요. 답은 4번. 157번 내담자의 불완전하고 부적응적인 학습 밑줄 그으세요. 학습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자, 불안과 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죠. 행동주의 직업상담 찾아가시면 되고 158번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담자에게 어떠한 추가적 강화 없이 밑줄 그어보세요.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반복적으로 다시 제시한대요. 내담자가 불안을 느끼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 금지된 것을 자꾸 보여준대요. 그러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금지적 조건 형성이고 159번 행동주의적 상담 기법 중 학습 촉진 기법이 아닌 것은 4번 금지 조건 형성이 아니고 160번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 학습 촉진 기법이 아닌 것은 그렇죠. 4번 체계적 둔감함. 체계적 둔감함은 불안.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아니고 160번, 160-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로 익히세요. 행동주의 직업상담 프로그램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점이라는 것은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보세요. 직업결정 문제의 원인으로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혈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행동주의 직업상담은 이 불안 때문에 직업을 못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불안에 대한 자세한 규명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조금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우리 기본서 페이지 36쪽 보면 마지막 직업상담의 마지막 크라이티스 또는 크리처의 포괄적 직업상담이라고 되어 있죠. 포괄적 직업상담. 이 포괄적 직업상담은 뭐냐 하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요 5개의 직업상담을 크라이티스 또는 크리처 같은 말인데 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해석을 크라이티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크리처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 크라이티스라는 사람이 요 5개의 직업상담을 이렇게 통합시켜 가지고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포괄적 직업상담을 만들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렇게 다 좋은 점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만 만들었고 나쁘게 말하면 이미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짜집기 했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럼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1번 동그라미 1번에 특성요인 이론, 내담자 중심 이론, 정신분석 이론, 발달적 이론, 행동주의 이론 등 다양한 상담 이론을 통합한 것으로 크라이티스가 제시했다. 이 문장 맞다고 가져가시면 되고 2번 직업상담의 과정에서 밑줄 그어보세요.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 단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 기법, 검사 해석, 직업정보 등이 직업 상담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요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상담입니까? 라고 했을 때 포괄적 직업 상담 이론 찾아가시면 됩니다. 3번 논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의미 있게 절충시키는 모형이고 4번 진단은 변별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진단 변별적이라는 것은 특성 요인에 나온 내용이죠. 변별 진단. 그리고 역동적이라는 것은 정신 역동. 왜? 요 5가지 이론을 통합했기 때문에 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 이런 게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5번째 검사 역할을 중시하며 검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돼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풀어보면. 그리고 이 상담 기법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상담에 보면 초기, 중기, 말기, 크게 마지막 단계 요 3단계로 했을 때 요 5개 상담 기법 중에 초기 단계는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걸 보는 건데 처음에 보세요. 1.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 중심 접근법과 발달적 접근법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상담 이론했을 때 내담자를 되게 중요시하는 이론이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내담자 중심 상담이죠.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이죠. 처음에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만났을 때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면 내담자를 조금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내담자 중심 상담이 오고, 그리고 발달적 직업 상담도요, 그 내담자를 조금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내담자 중심하고 발달적 직업 상담이 이렇게 오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마지막 단계 볼게요.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에는 상담자가 조금 지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요 5개 이론 중에서 상담자가 중심이 되고 지시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특성 요인이죠. 특성 요인하고 행동주의 직업 상담도 약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왜? 행동주의 상담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이 기법을 내담자한테 가르쳐 줘야 이걸 실시를 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특성 요인하고 행동주의는 약간 지시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오는 거고, 정신 역동적 상담은 키도 저도 아닌 것, 내담자 중심을 확 위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자가 확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 중간 단계는 그냥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 이번에 중간 단계에서 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 찾아가시면 됩니다. 3. 크라이티스의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 유형은 뭐냐면, 크라이티스는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을 못 구하는 유형을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저 특성 요인은 4가지로 구분했죠. 맞아요. 그리고 보딩 같은 경우는 5가지로 구분했고, 근데 포괄적 직업 상담 같은 경우는 7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 보세요. 적응성과 그리고 리언에는 결정성, 3번에는 현실성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앞글자 따세요. 적결현, 적결현 3가지 큰 부류로 해가지고, 그리고 적응성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나눴냐 하면 2가지로 나눴어요.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눴고, 결정성은 또 다재다능형과 우유부단형으로 나눴고, 현실성은 비현실형하고 강압형하고 그리고 불충족형으로 나눴어요. 3가지 범위는 적결현으로 나눴고, 그리고 나머지는 7가지 유형으로 나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을 끝에 보면 성으로 끝나죠. 맞아요. 그리고 그 하위 단계에서는 다 형으로 끝나요. 적응형, 부적응형, 그리고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그리고 비현실형이 있죠. 비현실형인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현실형이라고 나와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현실형은 뭐냐면 현실성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현실성. 맞죠? 그리고 현실성의 하위 단계가 비현실형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요거 조금 이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문제 나와요. 단독 문제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비현실형 이렇게 해서 오른쪽 문장이 나와서 이게 어떤 형태인지 찾아가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에 적성이 없는 형을 뭐냐 하면 비현실형이라고 하고, 다재다능형은 가능성은 많아서 흥미를 느끼는 직업들과 적성에 맞는 직업들 사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형을 다재다능형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주가 많아도요, 직업을 좀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부적응형은 뭐냐면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는 것을 부적응형이라고 합니다. 요거 단독 문제로 나오거든요.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검사의 유형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변별적 진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진로 성숙도 검사 밑줄 거 보세요. 크라이티스가 우리 직업 심리학에 보면 이제 진로 성숙도 검사를 배우는데, 변별 진단에서 진로 성숙도 검사가 있었고, 그리고 적성 검사, 흥미 검사도 있었어요. 자, 우리 좀 전에 크라이티스가 직업 선택 문제 유형에 쓸 때 흥미와 적성을 기준으로 3가지 변인을 만들었는 게 뭐예요?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이죠. 적결현.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을 분류를 했는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변별적 진단은 진로 성숙도 검사, 적성 검사, 흥미 검사 요 3가지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 역동적 진단, 결정적 진단을 한번 읽어보시고 5번째 평가 볼게요. 평가는 이 포괄적 직업 상담의 평가는 진학 상담이나 취업 상담 등의 분야에는 적합하나 밑줄 꺼보세요. 취업 후 직업 적응 문제들까지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여러 우리 6가지 직업 상담을 배웠지만 직업을 선택해서 그 회사에 적응하는 상담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직업 상담 역시도 한계점은 뭐냐면 취업 후 직업 적응 문제들까지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괄적 직업 상담도 다 했고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57조 161번 가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과정에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의 단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 기법, 검사에서 직업정보 등이 직업상담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는 그렇죠. 크라이티스인데 크리츠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3번 찾아가시면 되고 162번 다음 중 포괄적 직업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 상담의 전반적인 진행에서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 요인 상담 이론을 접근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에요. 그 5가지 이론을 골고루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2가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답은 4번이고 163번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초기, 중기, 마지막 단계 중 중간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접근 방법은 그렇죠. 중간 단계는 그렇죠.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 중간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164번 크라이티스는 흥미, 적성을 3가지 변인과 관련지어 포괄적 진단 체계를 개발하였다. 다음 중 3가지 변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적결현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예요?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충족성이 없죠. 답은 1번이고 165번 다음 중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에 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 했는데 적응형 맞죠? 근데 현실형은 아니잖아. 뒤에 형이 붙는다는 것은 뭐냐면 비현실형이어야 되잖아. 현실성의 하위 단계가 비현실형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틀렸는 거고 166번 크라이티스의 직업 선택 분류 유형에서 비현실형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2번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한 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비현실형이라고 하고 167번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 중 가능성이 많아서 가능성이 많다 밑줄 거 보세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그렇죠. 다재다능형 167-1번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 분류 중 부적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대한 분야도 없다.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것은 능력이죠. 그러니까 흥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을 부적응형이라고 찾아가시면 되고 168번 다음 중 포괄적 직업상담에서 내담자가 지닌 직업상의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는 변별적 진단검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죠. 진로 성숙도 있었죠. 그리고 직업 적성이 있었고 직업 흥미 있었죠. 3번이 없는 거예요. 경력 개발 검사가 없고 169번 다음 중 포괄적 직업 상담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점. 그렇죠. 2번 직업 상담의 문제 중 진학 상담과 취업 상담에 적합할 뿐 취업 후 직업 적응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제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170번은 이제 문제 보고 한번 익혀볼게요.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에요. 내담자가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자각하게 한다. 요거 그냥 문제로 조금 익히세요. 알겠죠? 요거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단원 2단원 일반 상담하고 직업 상담 모두 마쳤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수업에는 3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